앞으로 경제에 일어날 충격적인 변화 10가지. 인간은 오랫동안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으며 그 보상으로 삶을 유지하는 구조. 경제는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움직여왔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일을 할지, 무엇을 꿈꿀지까지 돈의 흐름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경제의 모습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고 일의 가치가 달라지며 부를 만드는 방식도 새롭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 자체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국가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진 기업, 노동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데이터, 소유보다 접근이 중요해지는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상식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시대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10가지 충격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국가보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며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조금씩 다른 구조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쇼핑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고 정보를 얻는 대부분의 순간에 거대한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측하며 삶의 흐름 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만든 디지털 화폐,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기업이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 기업이 설계하는 생활 공간, 국가가 담당하던 역할 일부를 거대한 기업이 대신하는 시대. 듣기엔 편리합니다. 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삶을 책임지는 주체가 기업이 된다면 우리는 고객일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는 존재가 될까요? 더 좋은 서비스를 얻는 대신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변화.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점점 현금을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송금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 돈이 오갑니다. 미래에는 현금이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돈의 흐름은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개인의 소비 패턴까지 정교하게 분석되는 시대. 편리함은 커집니다. 잃어버릴 걱정도 줄고 빠르고 정확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내 돈의 흐름이 모두 기록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돈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통제도 쉬워지지 않을까요? 돈은 내 것이지만 사용 방식까지 누군가 설계하는 시대가 올까요? 편리함과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세 번째 변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AI와 자동화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 물류 관리, 고객 상담, 데이터 분석, 심지어 창작 영역까지 인간의 역할 일부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묻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 해답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삶의 기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구조.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 듣기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노력과 보상이 분리되면 일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도전하게 될까요? 생존의 압박이 줄어들면 인간은 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될까요? 돈이 생존 수단이 아닌 시대, 그때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변화,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노동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시간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지식을 활용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 그것이 삶의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많은 생산 활동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만들고 AI가 설계하며 로봇이 실행하는 시대, 인간의 노동이 필수 요소가 아닌 구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단순 반복은 기계가 더 잘하고, 분석은 AI가 더 빠르며, 효율성은 자동화가 압도하는 시대, 인간만의 영역은 점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의성, 공감, 철학,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 정답보다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힘,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모두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과 철학이 경제적 가치가 되는 시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할까요? 노동이 줄어드는 사회는 해방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의 시작일까요? 다섯 번째 변화, 투자도 AI가 대신합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정보를 읽고 시장을 분석하며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어디에 자본을 넣을지, 그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세계 경제 흐름, 기업의 움직임, 소비 패턴 변화, 수많은 요소를 동시에 읽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제안하는 시대. 심지어 자동으로 투자하고, 자동으로 리스크를 조정하며 자동으로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엔 이상적입니다. 실수는 줄고 정보 격차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모두가 같은 AI의 판단을 따른다면 시장은 얼마나 다양하게 움직일까요? 예측이 지나치게 정확해지면 예상 밖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돈을 굴리는 힘이 소수의 알고리즘에 집중된다면 우리는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 시스템 안에 편입되는 걸까요? 여섯 번째 변화, 개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 됩니다. 예전에는 기업에 속해야 가치를 만들기 쉬웠습니다. 회사 안에서 일하고 조직의 힘을 빌려 성장하며 그 안에서 기회를 얻는 구조. 하지만 미래에는 개인도 거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한 사람의 콘텐츠, 한 사람의 브랜드, 한 사람의 전문성이 전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 작은 팀 혹은 혼자서도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자신의 경험이 자산이 되며, 자신의 관점이 상품이 되는 시대. 듣기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모두가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 편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속 성장해야 하며 항상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삶. 자유는 커졌지만 부담도 함께 커지는 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회사가 되는 시대. 그 안에서 우리는 상품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자신을 더 찾게 될까요? 일곱 번째 변화,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과거의 부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광물, 석유, 공장, 물리적인 자원이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엄청난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개인의 행동 데이터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 데이터를 가진 존재는 시장을 예측하고 소비를 설계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데이터가 석유보다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내 삶의 흔적은 누구의 자산일까요? 내 선택이 만든 데이터는 나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수집한 시스템의 것일까요? 우리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까요? 혹은 우리 자신이 서비스의 재료가 되는 걸까요? 8번째 변화. 부의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경제는 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더 적게 가지며 그 차이는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I를 가진 사람, 데이터를 가진 사람,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 자동화 시스템을 소유한 집단, 그들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기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위 극소수가 엄청난 부를 가지는 구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서 소비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구조. 듣기엔 낯설지만 이미 그 시작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부가 극단적으로 집중된 사회는 과연 안정적일까요?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게 될까요? 경제는 성장할 수 있지만 삶의 희망도 함께 성장할까요? 아니면 커지는 것은 숫자뿐이고 마음의 빈자리는 더 커질까요? 9번째 변화. 소유보다 이용이 중요해집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물건을 소유하며 내 것이라는 감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용이 소유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빌리고, 원하는 만큼만 사용하며 더 이상 꼭 내 것이 아니어도 되는 시대. 집도, 자동차도, 가전도, 심지어 일부 생활 공간까지 구독하고 접근하는 구조. 이 방식은 효율적입니다. 낭비가 줄고 비용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내 것이 줄어드는 삶은 정말 가벼운 삶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일까요? 소유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서 안정감을 찾게 될까요? 가지는 것보다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 그 권한을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마지막 변화.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돈은 삶의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며, 더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 돈은 행복과 성공의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돈의 역할 자체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자동화가 편의를 제공하며 필수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가 커진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 경험, 창의성, 관계, 그리고 나만의 의미. 그때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얼마를 버는가? 그것이 정말 삶의 중심일까요? 무엇을 소유하는가?
그것이 행복을 결정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아닐까요? 경제는 앞으로 크게 변할 것입니다. 돈의 모습도, 일의 의미도, 부의 흐름도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이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정교하게 의존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경제는 숫자의 성장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관한 다른 영상도 있으니 많이 시청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른 영상들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